우주세기 79년 지구연방 병기개발국 테스트 타입 신규 장비 개발 계획 승인 요청. 지난 11월 오데사 전투에서 우리 군이 승리한 이후 우리 지구연방은 제어권을 탈환하였고 전쟁은 우주전의 양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건담을 테스트하고 있는 제13 독립부대가 압도적인 기동 능력과 화력을 가진 지원의 우주 전용 모빌아머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어 대모빌아머전을 상정한 건담의 추가 강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첫 번째 플랜이었던 프라모 건담과 두 번째 플랜인 헤비 건담 모두 장갑과 무기의 중량 증가에 따르는 기동성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프라모 웨폰 시스템의 실전성이 현실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 잠정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기 개발국은 이전에 개발 중이던 풀아머 웨폰 시스템을 일부 변형하여 건담의 기동 성능을 끌어올리는 신규 장비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기동형 건담의 개발을 통해 대모빌아머 전투에서 건담의 실전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라모 건담 플랜에서 개발된 증설 버니어 부품을 활용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고기동형 건담 개발 계획의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지구연방 병기개발국.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2020년 12월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에 움직이는 건담이 설치되면서 건프라와 완성품 등 여러가지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이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는 원래 2022년 3월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상보다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관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 폐관일을 2023년 3월 31일로 미루며 오픈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5월 초부터 2달간 행사장 전체 시설 휴업을 했고 7월에 재개장을 하면서 재개장 기념으로 신규 행사장 한정판이 추가 발매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지지난주 건담 베이스 한정 발매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이 제품을 정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고기동형 건담이 되겠습니다. 이 고기동형 건담은 정말로 마이너한 기체인데다가 설정이 나온 것이 2002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8, 90년대에 설정놀이가 끝난 퍼스트 건담 바리에이션 기체들에 비해서 짬밥이 좀 딸려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기체의 존재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기체의 설정은 한정판 제품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비록 정사와는 상관없는 이프 스토리의 등장 기체이긴 하지만 20년 전부터 설정이 있긴 있었던 녀석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마이너한 기체들의 설정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자료 찾기가 힘든 기체는 또 처음이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건프라로는 최초로 제품화된 고기동형 건담의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요코하마 건담을 베이스로 나온 행사장 한정판인 144분의 1 스케일의 RX78F00HMT 건담 고기동형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고기동형 건담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제품의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이 기체 설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MS 대전집을 뒤져봤지만 이 기체를 찾을 수 없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카드게임 건담어 가이드북 3권을 뒤져보다가 이 기체가 기레네아망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건담어 카드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했을 때가 딱 기레네아망 확장팩이 나온 시기여서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이 고기동형 건담은 카드게임에 처음 나온 기체는 또 아니고요. 2002년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됐었던 기레네아망 지온 독립전쟁기에 등장했던 기체입니다. 기레네아망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원작과는 다른 대체 역사를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라서 고기동형 건담처럼 원작과 설정이 비껴가는 기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참고로 기레네아망 출신 기체 중에서 건프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만한 것은 2002년 일반판으로 발매되었던 MG 퍼스 건담 캐스발 전용기죠. 아무튼 정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캐스발 전용 건담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기레네아망 출신 기체이기 때문에 고기동형 건담은 정사에 포함된 정식 설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한 설정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1년 전쟁 후반부 빠르고 강력한 지온계 모빌아머들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건담에 더 빠른 기동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고기동형 건담이라고 하는데요. 건담의 본체는 건드리지 않고 추가 장비를 달아서 건담에 더 빠른 기동력을 부여하는 이 기체의 설정은 MSV 기체인 프라모 건담과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죠. 다만 방어력과 화력 증대가 개발의 주된 목적이었던 프라모 건담과는 달리 고기동형 건담은 말 그대로 빠른 기동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기체입니다.
그래서 프라모 건담에 비해 증설 장갑이 붙은 곳이 많지 않고 대신 백팩과 종아리 부분에 추가 버니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 또한 프라모 건담에서 가져온 듯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 기체에 대해 자세한 설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두 무기가 완전히 같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사 등장 기체는 아닌데다가 이제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초마이너한 기체인 것 같지만 아무로레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프라모 건담보다는 고기동형 건담 쪽이 더 설득력 있는 개발 플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품의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로레이의 조종 능력은 건담의 성능을 뛰어넘어 버렸으니 기체의 반응 속도를 올리는 마그넷 코팅과 함께 기동성을 올리는 개조까지 들어갔다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고기동형 건담의 설정은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요코하마 건담을 베이스로 나온 144분의 1 고기동형 건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고기동형 건담은 아마도 요코하마 건담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발매 계획이 없던 제품이었을 겁니다. 행사장 오픈 기간이 연장되면서 갑자기 출시된 제품인데다가 조립하고 나서 기존 부품에 정크가 남는 걸 보면 적어도 요코하마 건담의 건프라가 설계되는 시점에 이 바리에이션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발매 계획이 있었다면 애초에 요코하마 건담 프라부터 알맞는 런너 구성을 해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다이 내부에서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의 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뭔가 새로운 행사장 한정판을 발매해서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려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나저나 이 한정판으로 결정된 것이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고기동형 건담이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코하마 건담은 움직이는 건담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기동하는 건담인데 그 기동하는 건담의 바리에이션 제품으로 고기동형 건담을 내놓은 것은 일본식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쩐지 아재 개그 느낌도 좀 나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은 이미 나왔던 144분의 1 요코하마 건담 제품에서 소체를 프로토타입 건담 같은 컬러로 바꾸고 고기동형 건담용 부품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일단 고기동형 건담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빅클럽 레진 제품으로 MG 퍼스트 건담 1.5용으로 컨버전 킷이 발매된 적은 있었지만 건프라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쩐지 여러 번 발매됐을 것 같은 프로토타입 건담의 건프라 또한 1983년에 발매된 구판 제품과 2014년에 한정판으로 나온 마스터 그레이드 2개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급 제품으로 프로토타입 건담이 나온 건 사실상 이게 처음입니다. 고기동형 건담은 원래는 일반적인 컬러의 건담에 추가 장비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과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나마 프로토타입 건담이 상품화됐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죠. 자, 아무튼 이제 희귀기체 2개를 합쳐놓은 듯한 이 건프라의 실제 제품을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에는 비행 중인 고기동형 건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에 적혀있는 대로 이름에 붙어있는 HMT는 하이 모빌리티 타입의 약자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사출색이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 기존 요코하마 건담의 런너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조형이 같기 때문에 약간 과한 디테일을 가진 요코하마 건담의 부품들이 그대로 들어있고 부분 도색 포인트들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장의 런너가 추가로 들어있는 구성이 되겠는데요. 검은색 런너에는 고기동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 외에 달라진 색 패치 때문에 어깨 장갑이나 사이드 스커트 등 기존과 같은 조형이 하나씩 추가로 들어있는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발목 보호대 부분에 자세 제어용 스러스터가 있는 프로토타입 건담의 설정에 맞춰서 이 부분은 신규 조형된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동 장비 부분의 부품들도 본체에 맞춰서 상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호일 실은 기존의 요코하마 건담과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테트론 실은 글자가 흰색으로 변경되었고 오른쪽 어깨에 붙이는 스티커에 HMT라는 문구가 추가된 모습이네요. 자, 본체 조형은 기존 요코하마 건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분별 리뷰는 예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조립된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검정색과 흰색을 기조로 나온 프로토타입 건담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요코하마 건담은 독특한 패널라인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부품이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너무 과한 디테일들이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적절해 보이기도 하네요. 또 아까 런너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 보호대 부품이 신규 조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프로토타입 건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팔 부분과 오른쪽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재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건담의 빔라이플은 일반 건담이 사용하는 빔라이플과 다르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라이플은 기존 것과 같은 조형으로 나왔고 색 배치가 달라진 실드 또한 조형은 기존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동 장비들은 이 소체에 끼워줄 수 있도록 나왔는데요. 가슴에 추가 장갑, 버니어 백팩, 그리고 종아리의 버니어 장비는 모두 간단한 방법으로 끼워줄 수 있고요. 오른팔에 커버를 벗겨내고 트윈빔 라이플을 끼워줄 수 있습니다. 풀아머 건담의 트윈빔 라이플에 달려있는 실드가 여기에는 달려있지 않아서 그 점은 좀 아쉽네요. 자, 모든 부분을 결합해주면 이렇게 고기동형 건담의 모습이 되는데요. 이 상태도 나쁘지는 않은데 고기동형 건담이 트리콜로르를 베이스로 디자인된 것이라 그런지 프로토타입 건담의 컬러와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리뷰했던 일반 컬러 퍼스트 건담의 고기동 장비를 씌워 보았습니다. 장비를 옮겨 달아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마음에 드네요. 소체와 추가 장비의 색깔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정도 차이는 뭐 봐줄 만한 정도 같습니다. 저는 고기동형은 트리콜로르가, 소체는 프로토타입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장식장에 넣어두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료를 찾아도 뭐가 나오지도 않는 마이너한 기체인데도 뜬금없이 제품이 나와버린 고기동형 건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건프라우로는 아주 희귀한 기체 2개를 섞어놓은 구성인 제품이기도 했고 전에 나왔던 일반 컬러 요코하마 건담에 비해 훨씬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 되겠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건담 베이스에서 재판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희귀한 기체 2개를 섞어 놓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추가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제품을 하나쯤은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